후보, select, grab 등과 같은 VR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R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좌우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큘러스 2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썸스틱입니다. 이 버튼이 메뉴 버튼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오큘러스 버튼입니다. 좌우 둘 다 버튼이 A, B, X, Y가 있는데 A와 X가 프라이머리 버튼이고 B와 Y가 세컨더리 버튼입니다. 이 중지로 누르게 되는 이 버튼이 그립 버튼입니다. 금지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는 이 버튼이 트리거 버튼입니다. VR에서는 이 버튼들이 인풋 액션 SS로 매핑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인터랙션 툴킷에 디폴트로 주어지는 인풋 액션 액셋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로코모션에서 그 SF 파일을 그대로 사용했었죠. HTC 바이브의 컨트롤 종류는 메뉴 버튼, 스팀 메뉴, 트랙패드, 그립, 트리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버튼은 바이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인터랙터와 인터랙터블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랙터는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주체를 말합니다. 인터랙터의 종류는 레이 인터랙터도 있고 앞에서 로코모션에서 트랜스포테이션에 사용했던 게 레이 인터랙터죠. 다이렉트 인터랙터 등이 있습니다. 이 인터랙터가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을 발생시키고자 하는지를 디바이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립을 한다든지 액티베이트를 한다든지 등에 따라서 원하는 인터랙션이 발생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인터랙터블은 인터랙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터랙션을 당하는 주체, 즉 피해자가 됩니다. 인터랙터블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랙터블한 게임 객체는 인터랙터블한 컴포넌트를 붙여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테이션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인터랙터블 컴포넌트가 트랜스포테이션 에어리어와 트랜스포테이션 앵커가 있습니다. 이 두 인터랙터는 접촉된 지점이나 지정된 지점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랩을 하게 되면 폭발을 한다든지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VR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인터랙터와 인터랙터블 게임 객체가 필요합니다. 인터랙터 게임 객체에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로 XR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좌우 컨트롤러의 컴포넌트로 인터랙터 컴포넌트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XR 다이렉트 인터랙터 컴포넌트를 붙였고 인터랙터블 게임 객체랑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트리거로 동작하도록 트리거를 체크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 인터랙터인 경우는 레이 캐스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터 컴포넌트 계열은 필수적이지만 클라이더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당하는 인터랙터블 게임 객체는 인터랙션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클라이더와 물리작용을 위한 리지드 바디가 일반적으로 붙고 인터랙터블 계열 폼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여러 종류의 인터랙터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XR 심플 인터랙터블을 붙인 경우입니다. 모든 인터랙터블 컴포넌트에는 인터랙터블 이벤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후보나 셀렉트나 이와 같은 인터랙션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를 함수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인터랙터블에는 인터랙터 컴포넌트, 옵셔널하게 클라이더, 인터랙터블 게임 객체에는 클라이더 리지드 바디 인터랙터블 계열 컴포넌트 이렇게 붙인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XR 인터랙션 툴킷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터랙터는
XR Ray 인터랙터와 XR 다이렉트 인터랙터가 있습니다. XR Ray 인터랙터는 이전의 로코모션 시스템에서 텔레포트 예제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인터랙터는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툴킷에서 제공하는 인터랙터블 컴포넌트로는 XR Simple Interactable, XR Grave Interactable, 그리고 이전에 텔레포트 예제에서 썼던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와 텔레포테이션 앵커 같은 경우는 베이스 텔레포테이션 인터랙터블 클래스를 상속받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터랙터블에 대해서 접촉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떠한 일을 수행할지를 함수로 만들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VR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인터랙터와 인터랙터블을 짝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주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플 인터랙터블 예제입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컨트롤러 게임 객체가 닿으면 녹색으로 변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러 객체를 인터랙터 객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객체에 XR 다이렉트 인터랙터 컴포넌트를 부착하고 큐브 클라이드를 부착해서 컨트롤러 크기에 맞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 컨트롤러와 상호작용을 하는 큐브 게임 객체는 인터랙터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부착하고 큐브 클라이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위한 XR 심플 인터랙터블 컴포넌트를 부착해줍니다. 컨트롤러 객체가 닿았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는 후보 엔터, 닿았다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후보 엑시트입니다. 그리고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것이 실렉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후보 엔터 이벤트에는 녹색 머티리얼을 만든 다음에 이 녹색 머티리얼로 변경해 주도록 만들면 되고 엑시트를 했을 때는 원래 색인 흰색 머티리얼로 변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했을 때 빨간색으로 하려면 Select Enter 이벤트에 대해서 빨간색 머티리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의 VR 로코모션 예제에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XR 오리진에 텔레포테이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컨트롤러와 오른쪽 컨트롤러의 레이 인터랙트를 통해서 인터랙티블 되는 인터랙티블 게임 객체로 이 플레인에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컨트롤러의 레이가 부딪히는 곳에 이동을 하는 인터랙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얘는 테이블 위에 큐브를 올려놓고 이 큐브의 색을 바꾸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먼저 만듭니다. 3D 오브젝트에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들고 이름을 테이블로 짓습니다. 위치를 리셋을 해서 원점으로 만든 다음에 X의 크기를 5, Y의 크기를 2, G의 크기를 1로 놔둡니다. 이제 인터랙티블할 게임 객체로 큐브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의 이름을 인터랙터블이라고 짓습니다. 인터랙터블 게임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더가 있어야 되고 리지드 바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랙터블을 위한 XR 심플 인터랙터블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이 컴포넌트가 인터랙터에 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X0, Y 1.1, G 0.3으로 만들어줍니다. 크기를 10cm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X를 0.1, Y를 0.1, G를 0.1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큐브 게임 객체가 인터랙터에 의해서 접촉이 되면 녹색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떼어지면 흰색, 선택을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큐브 게임 객체를 위한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머티리얼을 만듭니다. 이름을 컬러 그린이라고 만듭니다. 이 머티리얼은 색상을 녹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머티리얼을 복사합니다. 이름을 컬러 레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머티리얼을 한 번 더 복사합니다. 이름을 컬러 화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XR 심플 인터랙터블 컴포넌트의 하단에 보면 인터랙터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는 이벤트에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함수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컨트롤러로 접촉을 했을 때 후보 엔터가 일어납니다. 이 후보 엔터가 일어났을 때 연결할 함수로 플러스를 눌러서 이 인터랙터블 게임 객체의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에 머티리얼을 바꿔줍니다. 이 머티리얼을
녹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컬러 그린을 넣어줍니다. 후보를 엑시트 했을 때는 다시 흰색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랙티블 게임 객체의 메쉬 렌더러에 머티리얼로 컬러 화이트 머티리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렉티드를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객체에 메쉬 렌더러에 머티리얼로 컬러 레드를 넣어줍니다. 이제 인터랙티블 게임 객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랙터 게임 객체가 필요합니다. 로코모션에서는 레프트 컨트롤러와 라이트 컨트롤러에 있는 레이 인터랙트를 사용했었습니다. 우리는 레이 인터랙트 대신에 XR 다이렉트 인터랙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터랙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디액티브 시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옵셋 게임 객체에서 자식 게임 객체로 XR의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레프트 다이렉트 인터랙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XR 컨트롤러를 세팅해 줘야 됩니다. 이전에 레프트 컨트롤러에 사용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프리셋을 눌러서 XRI 디폴트 레프트 컨트롤러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게임 객체를 복사를 합니다. 이름을 라이트 다이렉트 인터랙트로 바꿔줍니다. 프리셋으로 XRI 디폴트 라이트 컨트롤러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합니다. 컨트롤러에 큐브를 갖다 대게 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떼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립을 누르게 되면 셀렉트가 돼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큐브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접촉 여부는 이 컨트롤러에 붙은 클라이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클라이더 크기가 잘못 잡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컨트롤러의 클라이더 크기가 현재는 스피어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 크기가 사각형이 가까우니까 사각형이 좀 더 적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드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박스 클라이드를 붙입니다. 박스 클라이드가 1m로 너무 크죠. 0.1로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Y도 0.1, G도 0.1로 줄여줍니다. 여전히 너무 크죠? X는 0.05, Y도 0.05. 센터를 G의 좌표를 마이너스 0.08로 좀 뒤로 보내겠습니다. 적당히 맞지만 정확하진 않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면 더 좋겠죠. 실행이 종료되면 이 컴포넌트 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카피 컴포넌트를 합니다. 실행을 종료합니다. 이 컨트롤러에 스피어 클라이드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 복사한 박스 클라이드를 페이스트를 해서 새롭게 붙입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사용했던 그 세팅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레프트 인터랙터도 스피어 클라이드를 지우고 복사했던 박스 클라이드를 붙여줍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클라이드를 가까이 가면 이제 큐브에 갖다 대면 박스 클라이드에 트리거 세팅을 하지 않았죠? 박스 클라이드에 이 트리거를 체크해주고 라이트 인터랙터에도 트리거를 체크해 줍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컨트롤러를 큐브에 갖다 대면 접촉하자 녹색으로 바뀌고 떼면 흰색, 갖다 붙이면 녹색, 떼면 흰색. 이제 잘 동작을 하죠. 그립을 누르면 실렉트.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 실렉트가 일어나는 이유는 XR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살펴봤을 때 실렉트 액션은 인터랙션 맵에 실렉트 액션과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렉트 액션은 그립 프레스와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 인터랙티블 컴포넌트에 실렉트 엔터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는 이 게임 객체랑 클라이더가 충돌했을 때 발생이 되고 충돌이 사라지게 되면 후보 엔터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XR Grab Interactable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예제에서 컨트롤러가 닿으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같지만 선택을 하면 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큐브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터랙터 객체는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인터랙티블 객체는 XR Simple Interactable이 아니라 XR Grab Interactable 컴포넌트를 부착해 주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Selected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객체를 컨트롤러에 부착하도록 자동 변경시켜 줍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후보 이벤트에 기존처럼 녹색으로 변하고 엑시트 될 때 흰색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XR Grab Interactable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무브먼트 타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무브먼트 타입은 Instantaneous, Kinematic, Velocity Tracking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클라이더와 충돌했을 때 Velocity Tracking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Kinematic은 외부에는 물리 영향을 주지만 자신은 물리 영향과 무관하기 때문에 클라이드가 있어도 그대로 통과시키게 만들고 인스턴테이니어스도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랩된 상태로 다른 게임 객체를 충돌했을 때 물리 현상이 블라스터 트래킹은 필요하다면 과장된 물리작용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키네매틱은 자신은 물리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외부에는 물리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테이니어스는 물리작용이 제한된 형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b Interactable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eract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Grab Interactable을 위해서 기존의 Interactable 게임 객체를 복사를 합니다. 이 게임 객체의 이름을 Grab Interactable이라고 바꿉니다. XR Simple Interactable 컴포넌트를 삭제를 하고 XR Grab Interactable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이 컴포넌트에 후보 엔터에 Grab Interactable 게임 객체의 메쉬 렌더러의 머티리얼을 컬러 그린으로 바꿔줍니다. 후보 엑시트인 경우는 머티리얼을 컬러 화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실렉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게임 객체를 잡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놓아둡니다. 실행을 합니다. Grab Interactable 게임 객체를 후보하면 색이 바뀌고 떼면 바뀌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렉트를 하게 되면 집어져서 마음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집어 던지고 다시 잡고 현재 무브먼트 타입이 인스턴테이니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랩을 했을 때 지금 테이블 밑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큐브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되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약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무브먼트 타입을 키네매틱으로 만들어주면 아까처럼 잡고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인스턴테이니어스와 달리 물리 현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무브먼트 타입을 벨라시티 트래킹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랩을 한 다음에 테이블 밑으로 내리면 테이블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쳤을 때 기존처럼 물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Grab Interactable 예제로 앞에서는 큐브를 사용했는데 총을 사용해서 컨트롤러로 그립을 누르면 총을 잡고 트리거를 누르면 총알이 발사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총 모양의 3D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총 무료 에셋으로 에셋스토어에 있는 ESS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건 게임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건 게임 객체는 인터랙티블 객체입니다. 그래서 Rigid Body Component, 박스 클라이더, 그리고 XR Grab Interactable 컴포넌트를 부착해야 됩니다. 또한 총을 발사해주는 건파이어 스크립트를 부착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R Grab Interactable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로 액티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건파이어 스크립트의 shoot 함수를 호출해주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건 게임 객체를 만들 때 빈 게임 객체를 만들고 이름을 건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건 3D 모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박스 클라이더를 만들 때 박스 클라이더의 크기는 이 총을 잘 감싸도록 사이즈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이즈와 이 센터 위치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어태치 포인트와 스폰 포스라는 빈 게임 객체를 각각 만들어 줍니다. 어태치 포인트는
그랩이 일어났을 때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방아쇠에 있는 부분에 컨트롤러가 닿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스폰 포지션은 총알이 발사되는 위치로 총구의 앞부분을 잡아줍니다. 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은 스피어 게임 객체를 크기를 0.01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게임 객체에 물리작용을 위해서 리지드 컴포넌트를 붙이는데 이 리지드 컴포넌트의 클라이젠 디텍션은 컨티뉴어스 다이나믹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총알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다이나믹을 하지 않으면 충돌을 검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건파이어 스크립트는 총알을 가리키는 프리팹과 스폰 포지션 그리고 총알의 속도를 나타내는 멤버 변수로 스피드가 있습니다. 슛 함수는 실행이 되게 되면 이 총알 게임 객체를 새로 생성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위치를 스폰 포지션으로 잡아주고 스폰 포지션의 로테이션 값으로 회전시켜서 배치를 해둡니다. 이렇게 해야 총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스폰 포지션도 같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 방향이 여기서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생성되고 나면 이 총알을 발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로 리지드 바디를 가져온 다음에 이 리지드 바디에 힘을 가해줍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갑니다. 먼저 방향은 스폰 포지션의 포워드 방향, 즉 이 게임 객체의 앞쪽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스피드만큼 곱해주면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모드는 임펄스를 통해서 한번 강하게 앞으로 쏘아 보내게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에셋으로 다운받은 총 모양을 가지고 있는 3D 에셋은 1911 디렉토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폴더에 프리팹에 보면 로우폴리 153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객체를 여기에 갖다 둡니다. 그런데 총이 너무 크죠? 크기를 0.1로 합니다. Y도 0.1, G도 0.1.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죠? 이 게임 객체를 직접 인터랙티블 게임 객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빈 게임 객체를 만들고 이름을 건이라고 짓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3D 모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어태치 포지션이라고 만들고 위치를 방아쇠의 앞쪽으로 잡아줍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스폰 포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총구의 앞쪽으로 잡아줍니다. 이제 건 게임 객체에 인터랙티블 객체가 되기 위한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박스 클라이드를 붙입니다. 이 박스 클라이드가 총 크기에 안 맞죠? 사이즈를 X는 0.03, Y는 0.13, G는 0.2로 잡아줍니다. 센터의 위치를 Y가 마이너스 0.02, G가 0.04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폴리의 위치는 000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건에서 클라이드를 살펴보면 크기가 잘 맞죠? 건 게임 객체에 리지드 바디를 붙입니다. 그리고 add 컴포넌트로 XR grab interactable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이 컴포넌트에서 attach transform에 attach force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랩이 일어났을 때 이 attach 포인트에 컨트롤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게임 객체가 액티베이트 되면 인터랙티블 이벤트 중에 액티베이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총을 잡고 있을 때는 실렉트를 쓰고 있으니까 실렉트를 쓰지 않고 액티베이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총알을 발사시키는 스크립트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건 게임 객체에 추가적으로 건파이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베이트 이벤트에 플러스를 눌러서 건 게임 객체에 건파이어 스크립트의 슛 함수를 호출해 주게 만듭니다. 이제 건파이어 스크립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스피드는 20으로 합니다. 총알을 쏘는 스폰 포지션은 스폰 포스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분리시 하나 필요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스피어가 너무 크죠? 크기를 0.01, Y도 0.01, G도 0.01로 만들어줍니다. 이 게임 객체에 add 컴포넌트로 리지드 바디를 넣어줍니다. 이 리지드 바디는 중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직진해서 쭉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총알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충돌을 검사하면 충돌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Dynamic으로 설정을 해줘서 자주자주 체크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스피어를 이름을 불릿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프리팹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게임 객체는 삭제를 하고 건파이어 스크립트에 분리 프리팹을 방금 생성한 불릿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총을 집어 보겠습니다. 그립 버튼을 눌러서 총을 이와 같이 집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거를 눌러서 총알을 발사해 보겠습니다. 총알이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 총알이 큐브에 맞으면 큐브가 튕겨나갈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XR 레이를 인터랙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블 게임 객체에 레이가 닿은 상태에서 그립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먼 거리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인터랙트 객체는 컨트롤러에 XR 레이 컴포넌트를 붙이면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썸스틱을 이용하면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XR 레이 인터랙트를 기존에 텔레포테이션에서 사용했던 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인터랙트를 디액티브 시킵니다. 카메라 옵셋에서 XR의 레이 인터랙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 게임 객체의 이름을 레프트 레이 인터랙트로 바꿉니다. XR 컨트롤러는 프리셋을 눌러서 XRI 디폴트 레프트 컨트롤을 선택을 해줍니다. 레프트 레이 인터랙트를 복사를 합니다. 이름을 라이트 레이 인터랙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프리셋을 XRI 디폴트 라이트 컨트롤러로 변경해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레이가 닿은 상태에서 그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큐브가 잡아지죠? 멀리 있는 총도 집어보겠습니다. 그립 버튼을 누릅니다. 이와 같이 잡아집니다. 잡은 상태에서 썸스틱을 위로 올리면 잡은 것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뒤로 하면 후진을 하고 왼쪽으로 하면 회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XR 오리진이 같이 회전하는 것은 컨티뉴어스 턴을 XR 오리진의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XR 레이 인터랙트에 폴스 그랩을 오프로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 거리에서 집은 것을 컨트롤러로 그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큐브를 그랩을 통해서 집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 있지 가까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면 멀리 있는 상태 그대로 집어지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실렉트, 후버, 그랩 등의 인터랙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랙터는 XR 레이 인터랙트와 XR 다이렉트 인터랙트를 살펴보았고, 인터랙터블로는 심플 인터랙터블과 그랩 인터랙터블을 살펴보았습니다.